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6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8월 중 고용이 140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도 8.4%로 하락했지만은 그러나 6월 이후에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고 여전히 취업자 수가 2월에 비해서 1,150만 명이나 감소하였다는 CNN 비즈니스의 US has 1.4 million jobs in August, but is still down 11.5 million jobs since COVID hit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탈리아가 EU 경기 부양자금 총 7,500억 유로 중에 3,080억 유로를 차지하는 최다 수혜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원 조건으로 경제개혁을 하여야 한다는 CNBC 뉴스의 Italy's Last Chance: How Europe's Massive Stimulus Plan Will Determine Rome's Future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올 연말까지 전국 3천 내지 4천만 세입자 중에 개인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의 퇴거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CNBC 보도의 Historic CDC Order Bans Evictions Through the End of the Year. Here's what to know입니다. 네, 오늘 3건의 단신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9월 5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스푸트닉 V의 2차 임상시험 결과 별다른 부작용 없이 항체를 생산하였다는 란세트 연구소의 발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의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has 1.4 million jobs in August, but it is still down 11.5 million jobs since COVID hit. CNN 비즈니스 보도 보시죠. 미국의 고용이 8월 중에 140만 명 증가함으로써 예상보다 소폭 많이 증가하였지만은 그러나 6월 이후에 회복력이 약화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중에 480만 명 증가, 7월 중에 170만 명 증가, 8월 중에 140만 명으로 그 하향 추세죠. 8월 현재 미국의 총 취업자 수는요, 1억 4,728만 8천 명입니다. 이 숫자는 지난 2월 대비 1,150만 명 감소한 숫자입니다. 실업률은 8.4%로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7월에 10.2% 대비 1.8%포인트 하락하였군요. 오른쪽 위쪽 그래프는 미국의 고용 인구 추세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올해 2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급락하고 다시 조금 회복하는 중이죠. 그 아래 표는 실업률 추이인데요. 역시 2010년 이후에 쭉 실업률이 내려오다가 지난 3월부터 실업률이 올라갔죠.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요. 소매업이 25만 명 증가했고 그리고 특히 연방정부 고용이 25만 명 증가했습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인구 센서스 조사에 임시요원으로 23만 8천 명이나 취업했군요. 다음에 여행 접대업이 17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8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고용시장이 회복 추세이지만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회복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군요. 특히 그 부정적인 지표로서 영구적으로 직업을 상실한 사람이 340만 명으로 전월 대비 50만 명 증가했고요. 그리고 15주 이상 실업자가 800만 명입니다. 현재 미국의 총 실업자 수가
33만 8천 명인데 거의 절반이 15주 이상 장기 실업자입니다. 앞으로의 고용 전망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 여부가 관건이군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영향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의 취업자 대비해서 470만 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트럼프한테 불리하죠. 오늘 두 번째 뉴스. Italy's last chance: how Europe's massive stimulus plan will determine Rome's future. CNBC 뉴스 보시죠. 이탈리아가 이번 EU 경기 부양 자금의 최다 수혜국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EU 경기 부양 자금은 총 7,500억 유로인데요. 이 중에 이탈리아 분이 3,080억 유로군요. 양효성 자금이 810억 유로고 대출이 1,270억 유로입니다. 내년 초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좋은 조건의 자금을 이탈리아에 지원하면서 EU가 요구하는 조건은 바로 경제개혁입니다. 노동시장 개혁과 재정적자 축소이죠. 오른쪽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서 옛날 로마 제국 생각이 나는군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이 이탈리아 경제가 변화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군요. 현재 이탈리아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서 문제점이 많죠. 그 중에 이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정부 부채를 감축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다한 정부 부채가 또 문제입니다. 그리스 다음으로 정부 부채가 많죠. 그리고 정부가 파퓰리즘 정부이기 때문에 이미 실행했어야 할 계획을 제대로 못하고 자꾸 늦어지고 있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의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인기 없는 경제 개혁은 뒤로 미루고 선심성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현 이탈리아 콘테 수상은 이 EU 자금을 활용해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그리고 디지털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개혁을 생각하고 있군요. 실제로 개혁을 할지 아니면은 단지 EU 자금을 수혜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탈리아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경제는 정말 아주 형편없습니다. 지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3%,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5.3%, 그리고 2분기에 마이너스 12.8%를 기록하였습니다. IMF가 올해 마이너스 1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숫자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찍 종식된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현 정부가 경제개혁 조치, 구조조정을 제대로 단행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간 개혁을 한다 했지만 실제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EU의 그에게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27개 EU 회원국에게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정국에서 예를 인정하기가 어렵죠. 이탈리아가 이번에는 EU 지원 자금을 잘 활용해서 경제 계획을 단행하고 경제 성장의 궤도에 들어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Historic CDC order bans evictions through the end of the year. Here's what to know. CNBC 뉴스 보시죠. 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올 연말까지 세입자 추방 중지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건데요. 미 전역의 3천 내지 4천만 세입자 중에서 해당 요건 충족자는
추방 금지가 되는 거죠. 정부의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는 거죠. 집을 뺏겨서 밖에 나가면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기에 적용할 대상은요,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9만 9천 불 이하이고 부부 합산의 경우 19만 8천 불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 조치가 발표되었지만 현재 세부 적용 기준이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그러나 일단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세입자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집세를 낼 수가 없다는 사정과 그리고 정부의 주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택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데, 근데 이런 경우 수주 또는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겠군요. 이번 대거 중지 명령 조치는 사실은 정말 역사적인 조치입니다. 과거 연방 정부가 이처럼 광범위한 조치를 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실감나는군요. 이번 조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그런 역사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임기응변 조치라고 표현하네요. 왜냐하면 세입자 또는 집주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 되면은 밀린 집세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안정보호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방향은 맞지만은 내용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폄하하는군요. 그분들은 하우징 크라이시스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 1,000억 불 규모의 집세 지원법이 필요하다.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죠. 집세 지원은 사실은 세입자뿐만 아니고 집주인도 보호하게 되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는다든가 그리고 부동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미국 셋집의 반 이상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세로 놓았다고 하네요. 한편 지난 5월에 그 민주당 주도의 하원을 통과했던 The Heroes Act에 따르면 여기에도 약 1,000억 불의 집세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현재 이 법안은 상원 내에 계류 중이고 백악관과 협의 중이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9월 5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감염자 수는 2,646만 8,031명입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6.6% 증가했습니다. 그 사망자 수는 87만 1,166명으로 지난주 대비 3.8% 증가한 것입니다. 사망자 수 증가율 그리고 확진자 수 증가율이 지난 4주간 연속 조금씩 떨어지는군요. 전체 모수가 커짐에 따라서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은 하루에 29만 6천 명, 거의 3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20 몇만 명, 23만 명 정도 이렇게 증가했는데 많이 늘었죠.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은 지금 609만 5천 명이 지금 감염되어 있습니다. 18만 6천 명이 사망했고요. 다음에 브라질, 인도. 근데 인도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이 러시아, 페루,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순위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남아공,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가 또 많이 늘었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스푸트닉 V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란셋 스터디가 러시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차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상 결과 18세에서 60세까지 7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다들 부작용 없었고 저는 항체 생성을 하였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나 아직 실험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보다 대규모 그리고 장기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임상 최종 단계인 3차는 10월 말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스푸트닉 V에 참여한 러시아의 국부펀드는 11월 이내에 수출까지 하겠다고 말하는군요. 네, 아시다시피 스푸트닉은 러시아가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죠.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뜻으로 스푸트닉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느낌에 백신 내셔널리즘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의 주요 일정인데요. 사실 다음 주에는 별로 주요한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목요일에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자 수, 그리고 금요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 그 외에는 주요 뉴스가 없군요. 지난주 후반에 기술주 급락이 이번 주에 멈출지 이게 관심이죠. 월요일은 노동절 휴무인데요. 세계 각국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해서 휴무를 하는데 미국은 9월 첫째 월요일인 내일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건강하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